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멋지게 악기를 연주해서 사람 고백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런 계기로 스키폰을 가게 됐고요. 사랑하는 친구 앞에서 결혼식 때 최고의 멋진 연주는 아니지만 가장 감동적인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즈 음악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제대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고요. 넥슨 포럼을 통해서 트럼펫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합주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연습을 한 이후에 자라섬이라는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아마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저한테는 이런 큰 만족감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꿈을 위해 뭉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누구보다도 카리스마 넘치는 그들이지만 악기를 잡으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집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어린 시절 바랐던, 마음속 깊숙이 빛바랜 채로 남아있던 그 꿈에 다시 도전해보자는 더 놀자 밴드는 이렇게 결성되었습니다.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혼자 연습하다가 합주를 시작할 땐 저마다 따로 노는 소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에 연습장이 없어서 매일 먼 곳까지 발걸음하면서 그렇게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실현했습니다. 악기의 문외한들이 3개월 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재즈 축전에서 공연한 것입니다. 산의 소소한 감성들도 만들어갔습니다. 넥타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는 넥슨인들의 감성을 자극했고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수하게 도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들은 더 큰 도전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회사에서 예술학기 발표를 맡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수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무용원에 있는 예술경영을 가르치는데요. 예술경영이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경영은 이제 예술을 위한 경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무용 쪽에서 하는 일은요, 최근에 한 일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829년에 효명세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정조의 손자고요. 순조의 아들인데 1829년에 밤에 아버지 순조를 위해서 밤에 이제 멋진 잔치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왕실이 없어졌잖아요. 그걸 이제 재현하는 공연 같은 거 할 때 기획하고 펀딩하고 뭐 이런 일들, 예술가들을 서포트하는 일이 제가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 하는 일은 그 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처럼 무용 분야에도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서울국제무용 콩쿠르라고 하는데 보통 여름에 열립니다. 그게 집회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그 행사를 10회째인데 그 행사를 운영하는 일이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을 지원해주는, 돕는 일을 하는 게 제가 학교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런 거를 이제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 지금 NDC인데요. 여기서 예술경영 얘기가 왜 나오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술경영은 예술을 위한 경영이 맞고요. 최근에는 예술을 통한 경영이라는 분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교육이나 복지, 그다음에 뭐 기업 이런 영역에서 예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분야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그거의 일환으로서 제가 오늘 발표할 말씀은 이겁니다. 넥슨 직원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이 앞에 다 앉아 계시고요. 넥슨 직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저희는 대표에서 대신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2년에 걸쳐서 지금 보신 어놀자 밴드 같은 일들을 한 내용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는 이제 NFC를 할 겁니다. NFC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근접 콘서트입니다. NFC는 원래 이 핸드폰에 붙어있는 10cm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제가 이 공연장에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제가 발표할 때는 항상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김인웅 씨를 모시고 연주 하나 듣고, 제 발표의 이 프레임은 연주 앞에 들려주고 좀 정신없게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연주 들려주고 모든 걸 잊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웅 씨 나와주시겠어요? 저희 음악원의 전문사, 그러니까 보통 석사과정이번 학교에 해당되는 기타 전공자입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져 나온 건 콩스 기타거든요. 저거를 원래 바하를 치는데 아침에 바하 치면 다 자실 거기 때문에 저걸로 베이스 기타를 쳐달라고 부탁했어요. 클래식 기타로. 그래서 주로 목적은 잠 깨는 목적이고 집중할 수 있게끔 멋진 곡, 파이트라는 곡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연주를 들은 다음에 좀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파이트입니다.
괜찮죠? 예, 제가 한국예술학교에 있으면 좋은 거는 이제 공연 수업하다가 연주 좀 듣고 하자 그러면 연주 들려주거든요. 저 친구가 특히 잘 들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기업 강의할 때마다 다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만 저를 데리고 그 다음에 저 친구만 불러요. 그래서 저 친구 그냥 매니저한테 살려고요. 제 발표를 짧게 하고 또 끝날 때쯤에 다시 와서 연주를 해주시면 연주 들으신 거로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까 무용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제가 있는 방이 무용수들이 몸을 푸는 방을 지나야지 제 방이 나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되게 뭐랄까 도대체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화장실 가서 거울 보면 깜짝 놀래요, 제가. 근데 오늘은 되게 편안하네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분들이 많아서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넥슨 포럼이라는 내용이고요. 넥슨 직원들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12년에 초반에 1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부터 2기를 하고 지금 이제 3기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아마 이렇게 대규모로 하면 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례가 나는데요, 안에. 더 놀자 밴드 아까 보여드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넥슨인의 무한도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 무한도전의 장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도전을 가만 보면 거기 뭐 윤호님도 나오고 원래 메뚜기였는데 윤호님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런가 저 생각을 해보면 도전한다는 것이 사람한테 주는 힘이 있어서 그렇게 멋있게 변화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인생을 기업에서 보내시는데 도전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줘보자는 의미가 있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국내 이제 국외는 이제 꼭 갈 거고 공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화면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가 했던 개발 과정을 지금 개발자 컨퍼런스니까 그 과정들을 설명을 들려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하게 됐을 때 이제 넥슨에서 많은 니즈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의아했던 거는 직무 성과에 연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업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조직의 창의성과 이미지로 연결되면 좋은 거지. 그거 자체를 목적으로, 조직 성과의 목적으로 한 이거 또 하나의 업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인상 깊었던 게 백화점 문화센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백화점 문화센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백화점 문화센터에 가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없는 좀 차별적인 넥슨의 좀 특이한 것, 뭔가 줄 수 없는 것을 좀 생각하셨고요. 그게 조직원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그게 이제 게임 이 산업이라는 것이 밖에서 볼 때보다도 훨씬 더 일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인생의 자그마한 의미라도 꿈을 이루는 기회를 좀 주고 싶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것들이 어떤 예술적 성과로 발표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넥슨을 움직이는 악단의 어떤 영혼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감동스러운 어떤 대화들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를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빅밴드입니다. 이건 스윙걸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재즈라는 것이 갖는 그 빅밴드가 갖고 있는 협업,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소통, 표출 이런 것들이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장르가 예술 장르 중에서 좀 이렇게 악기나 이런 것 중에서 인기 있는 게 여자분들은 해금, 남자분들은 이제 관악이에요. 이거에 대한 상당한 좋아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할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넥슨은 큰 기업이시니까 저희한테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스타일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함께 이거를 고민하기를 원하셔서 계속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러던 가운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 뭔가 일상의 3회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셨고요. 저희한테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저희 팀들이 이거에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이 펀딩을 해주셨고요. 그러던 차에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우리나라 축제 중에 제일 유명한, 제일 큰 축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올해 10회째인데요. 10회를 맞이해서 어떤 꿈들이 있으셨냐면, 외국, 특히 일본만 하더라도요, 연초가 되면 모여가지고 합창단이나 연주대를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1년 동안 연습한 다음에 공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일상에 무한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분들만 나오지만 10회를 계기로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넥슨이 그런 걸 한다고 하니 그러면 그 10월에 하는 자라섬 페스티벌에 정말 좋은 무대를 하나 이제 열어드릴 테니까 와서 하시라. 근데 갑자기 뭐 몇 개월 해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 아티스트랑 협업을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 솔리스트 재즈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홍순달 장관님이 계신 멋진 오케스트라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분들이 와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함께 연주하는 팀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넥슨에서 여러 팀들이 함께 모이셔가지고 같이 MT도 가고 대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는데 이 게임 개발자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그냥 하자고 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내부에 공연도 하고 해서 보여드렸더니만 본인의 꿈하고 맞는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게 비슷하다. 그러셔가지고 참석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이제 연습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여름부터 했는데 3개월 연습하고 축제에 올라간 거죠. 앞에 1000명 쫙 있는 데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이 디제잉을 하는 것도 상당한 이게 좋은 거거든요. 꿈들이 그런 쪽으로 계신 분들이 있어서 6명의 또 DJ를 배우는 가족을 만들어서 함께 저녁에 공연을 하고 또 이 축제에 넥슨에 있는 가족들이 직원들 가족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캠핑하고 함께 즐기고 이렇게 그 축제를 이렇게 온전히 즐기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또 그때 이제 이 자라섬 근처, 이 가평 근처에 있는 청소년들이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 페스티벌 하는데도 사회공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청소년들이 이걸 하는 걸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이 넥슨이 함께하는 어떤 파트가 생긴 거죠. 그렇게 공동 창조의 모습이 나온 게 이런 문화예술계에서도 참 좋은 기업하고의 협업 모델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참 기분이 좋았고요.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해 12월에 사회공헌, 넥슨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데 푸른의 어린이 음악회라고 해가지고요. 그 어린이를 위한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크리스마스 공연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여기 저희가 아르콤이라고 하는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넥슨이 이런 걸 개발하는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린 그 연주의 과정은 어떤 연주인데요. 저희 리코더 전공하는 친구들이 그 넥슨의 임원들 앞에서 그 공연을 하는 겁니다. 테헤란로에 가야코울이라고 하는 그런 그 풍류 공간이 있는데 국악하는 공간에 아침 일찍 다 모이셔가지고 바로크 음악 듣고 강의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술이 어떻게 기업하고 접목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주최하는 문화예술 기업 가치 향상이라고 하는 포럼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양우숙 팀장님이 복지지원팀이신데 오셔가지고 발표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계속 함께 만들고 함께 발표하는 것들이 저희랑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창조 경영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가 원래 전공한 부분은 그쪽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앞으로 기업들이 합리성만 갖고는 운영되지 않을 거다. 감성이나 영적인 힘이 조직에 있을 거다. 그리고 조직에는 창조적 계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엔지니어면서 예술가고 기업가이면서 예술가인 사람도 등장한다는 말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2008년도에 픽사에 갔는데 픽사라는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전 직원을 상대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시스템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요리서와 청소부까지 다 교육시키는 과정을 보고 상당히 놀랬고요. 이게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가는 어떤 단계의 예술이 기업하고 결합되는 어떤 과정으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이제 교과목에서 저희 그 전문사 과정에
예술경영 전공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공연 기획을 5년에서 10년 정도 한 친구들이 저희 전문사 과정에 들어오는데요. 대부분 이제 메세나 활동에 대한 거를 이제 주로 기업하고 예술의 관계가 예술은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술이 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어서 저도 그런 가능성만 생각하고 그게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 기업을 돌면서 투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모르니까 학교 학생들하고 가가지고 기업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봤더니 여러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업 공간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공간들이 딱딱하고 칸막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되고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직 문화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고요. 그 과정에서 예술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자기에 대한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이런 걸 도와주는 데 있어서 예술의 어떤 가능성들의 탐색이 있었고요. 이제 재미있었던 게 그런데 가면 저희 학교가 한국예술종합학교거든요. 그 이름이 잘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들 한국종합예술학교 환영합니다. 그만큼 예술 쪽에 있는 경력하는 분들이 기업에 가는 일이 사실 없었던 거죠. 펀딩이나 하러 갔던 것이었었는데 그런 곳에서 저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기업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걸 지원하는 쪽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런 뜻을 좋게 보시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저희한테 펀딩을 해주셨고요.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걸 같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 중에 넥슨이 참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시각예술 쪽으로 같이 포커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즈니가 저희한테 줬던 영감 때문입니다. 디즈니가 1930년대 말 40년대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은 미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한테 미술 교육과정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이제 키워서 만들어진 성과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픽사 대학이고요. 왜냐면 디즈니가 미술 과정을 만들었던 거를 스티브 잡스가 그대로 픽사에서 재현한 게 아까 말씀드린 픽사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가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 때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했던 원로들이 나가가지고 학교를 차린 게 카라치입니다. 카라치는 6개 예술단과대로 운영되어 있고 한국예술종합학교랑 시스템이 똑같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학교고 무용원하고는 또 굉장히 네트워크가 있어서 저도 작년에 갔고 올해도 이제 공연 때문에 가는데요. 6개 예술이 함께 있는 그런 종합예술을 디즈니가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애니메이션과에 존 레스터랑 팀 버튼이 졸업생입니다. 그 사람들이 픽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거의 이제 60년, 70년 동안 인재를 키우고 그게 한 분야를 계속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디즈니는 만들어낸 거죠. 그걸 처음에 기획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겁니다. 넥슨에서도 제가 알았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이 산업에 대한 위치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고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금은 이렇게 소박하게 하지만 향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그런 과정 일환으로 시작하신 게 이제 공방, 아트리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산에 있는 예술가들을, 디자이너들을 예술가로 키우는 시도하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작품이 너무 좋으니까 아예 그냥 전시회를 2012년에 했고요. 여기는 아트 프로젝트 313이라는 정말 좋은 도산공원 앞에 있는 되게 큰 갤러리거든요. 여기서 아예 그냥 정규 예술 장르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대표적인 작품 몇 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제대로. 그래서 아트 포럼 N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그 몇 가지 저희가 이걸 통해서 MT를 가고 그럴 때마다 제가 적어놓은 이 요약본들이 넥슨 조직원들에 맞춰서 뭔가 떠나고 접속하고 도전하고 변화하는 프로그램. 목표는 성과 이전에 멋진 사람이 되자는 거. 우리가 꿈을 이루는 조직원이 됐을 때 넥슨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게임 서비스들이 좀 더 높은 경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여러 또 주위의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긴 한데 막 이래야지 한 게 아니라 주위 친구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 넥슨에서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제 친구인 김태항이라고 하는 문화기획자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대부분 받잖아요. 공연이나 전시를 보고. 근데 진짜 예술가가 대단한 건 뭐냐면 작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특히
공연을 앞두고 한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는 예술성이 완전히 만땅이거든요. 그 과정을 볼 때 정말 이게 배울 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그래서 예술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것,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지켜보게 하는 것, 이런 과정으로 2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하고 나니까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제시했던 프로그램이 과연 넥슨 도주분들이 꿈꾸는 것이었나. 업무에서 벗어나게 하기가 참 어렵다.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예술과 만나게 할 수 없을까. 뭔가 큰 목표를 두고 좋은 무대에 세우고 싶다. 그 다음에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자발적 몰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즈 빅밴드를 했고요. 여러 조직들이 저희를 도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축제와 사회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게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간지나는 사람이다. 회사에 들어갈 때 트럼펫 들고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좀 갖는 우리 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옴니보라 개념만 좀 설명드리면 옛날에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대학교 때 바 듣는 사람은 바만 들었습니다. 요즘은 바 듣는 사람도 소시도 들어요. 바 듣는 사람이 랩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성에 대한 문화 추구가 있기 때문에 게임 하시는 분들도 개발자들도 문화예술에 정통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해석이 연결되는 걸 저희가 옴니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화 취향을 좀 연결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갖고 기업에서 예술학위들이 그럼 넥슨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최근에 저희 학교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이런 눈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그 면접이요. 입학을 위한 면접이 약간 고해성사와 같아요.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눈물이 글썽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나이가 굉장히 연세가 지긋하는 50대 기업 출신들이 오셔가지고 글썽거리시면서 저는 예술을 정말 하고 싶지만 이러시거든요. 저희가 포항공대랑 저희가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포항공대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 오시면 또 이런 눈빛을 하고 오셔가지고 저는 정말 예술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예술 경영자가 그동안 필요했었는데 앞으로는 자기 삶의 영역에서 동네에서 기업에서 예술을 적용하는 이런 새로운 예술 경영자들이 등장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예술학에는 이제 특히 유럽 쪽에서는 그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고요. 이걸 연구하고 실행하는 예술가 네트워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요즘 이슈가 되는 창조 경제에 필요한 예술적인 동력을 어떻게 다리를 이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도전들이 있다는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런 것들이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강의는 마침 연주 들을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요, 넥슨의 개발자들 여러분 만났어요.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게임이 예술인데 왜 별도의 예술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게임은 K-팝이나 영화보다 훨씬 더 사회에 기여하는 게 많은데 왜 우리는 K-팝이나 영화 제작자나 영화 감독 같은 배우를 개발자들이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도로시라고는 캔사스에 사는 그 시골 아가씨가 시골에 살지만 꿈이 있죠? 오버 더 레인보우 그 무지개 건너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는 꿈이 있고요. 우주에 갔다 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게임이 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시고요. 본인이 예술가기를 원하는 창조적 계급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게임은 좀 더 다른 세계로 무지개 너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저희의 응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연주자들이 등장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이한나 씨라고 저희 졸업했어요. 소프라노 이한나 씨인데 소프라노한테 아침에 노래 시키는 건 정말 나쁜 일인데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그냥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곡을 들으면서 지금 넥슨에서 했던 새로운 도전들 이걸 통해서 변화하는 넥슨인들의 것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게임 산업이 예술하고 결합해서 좀 더 우리 사회를 좀 풍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직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도를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제 발표에 좀 의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나 씨랑 이웅 씨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오버레이를 청하고 저는 그냥 사라질게요. 저기 연주만 기억해 주세요. So